아내가 하는 사업을 3년 반 동안을 못하게 했습니다. 집 나가는 것도 체크하고 집 들어오는 것도 체크하고, 어떻게 보면 잘못 봤으면 의처증 있는 남자로 볼 수 있겠지만, 내가 군에 있을 때는 존중받고 이미 내가 가 있을 때는 나를 위해 모든 건 준비가 됐는데 뭐야? 아내의 회사에 출근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냥 낙하산? 이 일에 적응을 못해서 다시 군대로 들어가라는 말을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 내가 새로운 세상에 비행기에 떨어진 것처럼 그냥 내가 낙하산을 펼쳐야겠다. 낙하산 펴기가 어렵지, 펴고 나니까 결국은 땅에 내리겠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저희 가게 수익이 1억 2천부터 제일 많이 1년에 업된 게 4억 8천까지 1년에 가게 수익이 업이 된 거예요. 그 회원들이 대략 약 한 5만 명, 지금은 30만 명 가까이 회원들이 모여지게 됐고. 안녕하세요, 변학포입니다. 93년도부터 군 생활을 했는데요, 육군 준위 헬리콥터 정비사로 23년 동안 복무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공장에서 약 1년 정도 근무하고, 그 다음에 바로 10대 때부터 군 생활만 했고, 군복무 당시에 헬리콥터 정비 분야에서는 제가 최고직급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군에 딱 가면 이미 커피도 준비되어 있고 사인만 하면 되게 딱 준비되어 있고, 이런 게 군 생활이지. 근데 이제 아내의 권유로 제대를 하고 아내 하는 일을 제가 도와줄 때 처음에는 아내가 여보 그냥 운전만 조금 해줘 라고 해서 저는 그래도 되겠다. 왜냐하면 저는 군 생활만 했기 때문에 아내가 하는 일하고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바빠지면서 아내의 회사를 같이 출근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내의 물건을 이렇게 들고 나르고 하면서 내가 군에 있을 때는 존중받고 이미 내가 가 있을 때는 나를 위해 모든 건 준비가 됐는데 뭐야? 아내의 회사에 출근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냥 낙하산? 처음에 아내하고 합류했을 때는 아내가 한 달에 버는 금액이 5천에서 6천만 원 사이가 됐습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 거의 1년 연봉이었거든요. 아내는 그 분야의 프로였고 저는 군에서 막 제대한 아마추어였다는 거죠. 군대로 얘기하면 우리 아내는 장성급이었고 저는 그냥 이등병이었고, 그래서 아내는 바쁘고 손님들을 맞이할 때 마냥 아내를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내가 힘들더라고요. 뭐하고 있지? 내가 군에 있으면 지금 뭐하고 있는 시간인데, 아내가 여보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라는 그런 부탁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다툼을 없애는 방법은 내가 이 시기를 빨리 이겨내고 아내보다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내가 남들이 나를 봤을 때 단순히 그냥 낙하산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증명해봐야겠다. 그래, 내가 비행기 정비할 때 처음 시작할 때 배우기 어려웠지. 그래, 내가 새로운 세상에 비행기에 떨어진 것처럼 그냥 내가 낙하산을 펼쳐야겠다. 낙하산 펴기가 어렵지, 펴고 나니까 결국은 땅에 내리겠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제가 처음 아내의 일을 같이 도와주고 배우면서 사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 보니까 뭐 별거 아니네. 그리고 나서 필드에서 나갔더니 안 되고 또 안 되고 제가 자책하기 시작했고, 나는 이 일이 아내가 하는 일이 맞지 않구나. 다시 그냥 군대 가야 되나? 아내 일을 그만두고 그냥 다시 군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친구들이 아내하고 열심히 일하더라, 너 잘하더라, 제 SNS를 보고 저를 막 칭찬하는 거예요. 이 일에 적응을 못해서 다시 군대로 들어가라는 말을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아내를 인정하고 성과가 좋으신 분들을 제가 녹음하고 장점을 제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점들을 제가 몸속에 넣고 1년 반 동안의 허송세월을 보내고 나서 저를 많이 분석하게 됐습니다. 내가 부족한 게 뭐지? 내가 기존에는 그냥 딱딱한 나무였구나. 대나무처럼 릴렉스하게 상황에 내가 잘 적응해야 되는데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개념도 있는데 내가 잘 이해를 못했구나. 그러면서 저는 제 핸드폰을 가지고 제가 말하는 것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무슨 말을 하지? 저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구나. 내가 저랬을 때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해주는구나. 모든 문제를 제 내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다 내면 안에 있더라고요. 하나의 조그마한 씨앗에서 뭔가 껍질이 벗기고 커지고 가능성을 하나씩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막 뭔가 새싹이 튀어나온 느낌?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최초에 아내가 시작했을 때는, 저와 함께 했을 때는 월에 5천에서 6천만 원 벌었는데, 제가 아내한테 여보 내가 1,000만 원 인컴을 1,000만 원 올려주면 나한테 얼마 줄 거야? 라고 제가 어떻게 보면 대시를 했죠. 대시를 하니까 아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수익 올려주면 한 주에 50만 원, 월에 200만 원 용돈 줄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군인연금을 200만 원 받는데 수익을 1,000만 원 올리면 200만 원 받아? 이거 해볼만 하겠다. 1,000만 원 안에 벌게 해주고 50만 원 받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가게 수익이 1억 2천부터 제일 많이 1년에 업된 게 4억 8천까지 1년에 가게 수익이 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내가 얼마 줘야 돼요? 한 주에 최초에는 50만 원씩 주고, 그 다음에 100만 원씩 주고, 한 주에 200만 원씩 주고, 그 다음부터 어느 순간 안 올려주시는 거예요. 왜 안 올려주는 거야? 난 수익을 계속 올려줬는데 라고 하니까, 여보 남자들 바람난다고 그 다음부터는 용돈을 안 올려주시더라고요. 지금 아내의 수익은 연봉 약 40억 가까이 되거든요. 저는 목표가 있으면 그 일을 죽기 살기를 하는데, 최초에 제가 했을 때 아내가 가지고 있던 그 회원들이 대략 약 한 5만 명, 지금은 30만 명 가까이 회원들이 모여지게 됐고, 저는 지금도 누구와 경쟁하느냐? 아내와 경쟁을 합니다. 그 성과를 많이 낸 사람이 왕 대접받고 공주 대접받는 걸로 하고 있고요. 제 아내와 저는 선의의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아빠가 더 많이 일하고 있고 아빠가 더 인정받고 존중받고 있다를 제 아내가 이렇게 말을 자녀들한테 해줘요. 내가 살아있는 느낌? 누구한테 인정받는 것 중에 가족들한테, 내 자녀한테 인정받는 게 최고 아닌가요? 저는 그걸 나이 먹고 늦게 깨달았어요. 골프 잘 치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군대에서 야근 많이 하면 지휘관들한테 한마디 칭찬받고, 그리고 표창장 한 장 받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제대하고 나니까 그게 참 부질없는 일이라고 저는 느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내 아이들, 내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게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아내가 현재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했는데, 저는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3주일 이렇게 훈련을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아내가 지금 현재 아내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조금 소홀한 느낌 관리에, 전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내가 집에 없으면 아이들을 똑바로 돌봐야지.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번 큰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훈련 복귀를 못했는데 아내도 그날 집에를 늦게 들어온 거예요. 아내가 그냥 제 눈치 보고 헐레벌떡 막 그 라면에다 끓이려고 할 때 제가 다 엎어버렸어요. 뭐 하는 거냐 당신, 아이들 안 돌보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상을 엎었을 때 아내의 모습 잠깐 기억나네요. 아이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건 감각적으로 가슴으로는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 어려움이 닥치니까 아내를 인정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하는 사업을 3년 반 동안을 못하게 했습니다. 집 나가는 것도 체크하고 집 들어오는 것도 체크하고, 어떻게 보면 잘못 봤으면 의처증 있는 남자로 볼 수 있겠지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도와줬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빨리 잘 됐고 더 크게 사업이 잘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아내에 대한 소유욕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동등한 남편과 아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는 내 안에 있어야 돼, 가정주부로 집에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살림을 잘 못하시거든요. 이유를 봤더니 가정주부로 살림 못하게 태어나신 것 같아. 밖에서 사회생활을 했을 때 행복감이 많다는 것을 얼굴과 그런 풍겨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훈을 바꿨습니다. 스스로 하자. 아내가 없으면 설거지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누구나 같이 아내를 도와야 된다, 엄마를 도와야 된다. 저는 나중에는 주부습진이 걸릴 정도로 되더라고요. 아내가 사회활동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너무 행복한 모습, 모든 사람들은 인정받고 존중받았을 때 본인의 값어치를 더 잘한다고 저는 아내를 통해 배웠습니다. 아내가 열심히 한 모양이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 2시인가 5만 원권 새 지폐를 해가지고 제 침대에다가 300만 원을 딱 깔아준 거예요. 제가 3년 반 동안 반대하니까 저를 돈으로 막 때리시더라고. 여보, 매달 내가 300만 원씩 용돈 줄 테니까 계속 살림하고 계속 애들 케어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아내가 행복한 모습, 그 늦게까지 새벽이 들어오는데 아내의 눈빛에 꿈이 있는 모습, 그리고 또 가정을 위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내를 믿기 시작했고, 아내의 회사를 제가 검색하면서 아내의 회사를 믿게 됐고, 또 다른 인생이 펼쳐봐도 되겠구나. 저는 제 아내를 지금은 존경합니다라고 합니다. 아내가 지금 하는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 27가지의 드림 빌딩을 명확히 썼거든요. 나는 애들 유학 보낼 거야. 저희가 그 당시에는 빚이 좀 있었거든요. 빚을 다 갚을 거야. 부모님들이 그 당시에 월세를 살았거든요. 부모님들한테 집을 사드릴 거야. 총 27가지를 쓰고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붙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열심히 뛰어서 다 버려버렸습니다. 왜? 그 꿈은 헛된 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내가 꿈꿨던 그 27가지의 모든 꿈을 다 이루었습니다. 나 자신을 믿고 자신감을 사람들한테 표출하고 시각화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믿게 됐고, 우리 애들한테 매년마다 같이 꿈을 적고 같이 실행하는 걸 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에서는 항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목표를 정하고 하루에 할 일, 일주일에 할 일, 주간 단위 할 일, 월말. 그런데 제 아내가 하는 일을 제가 도와주면서 이 일도 똑같구나.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잡고 그냥 움직이면 되는 거구나. 생각을 너무 하니까 일이 잘 안 되는구나. 조금 쉽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맥스아웃, 즉 매출이 1,000만 원이 매주마다 나와? 그럼 저한테 매주마다 50만 원 용돈을 주기로 한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맥스아웃, 즉 1,000만 원짜리 매출 나오는 것을 12개를 만들었습니다. 건축가들은 먼저 밑그림을 그립니다. 이 밑그림이 뭐냐?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는 절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실행이 답입니다.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저는 오히려 생각을 많이 안 해서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있는 회사에서도 내가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배웠지만 아내의 경쟁되는 회사에 가서 제가 교육을 계속 받았습니다. 왜? 아내가 하는 회사를 잘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취급하는 게 영양제야? 나는 자연치유약부터 영양의학을 쭉 공부하게 됐고, 고급 교육인 대학원 교육도 제가 받아봤습니다. 작은 나의 행동들이 어느 순간 쌓이게 되더라고요. 설명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설득을 잘해야겠다. 그분들한테 결심할 수 있게, 결단할 수 있게 한 방에 끝내야겠다. 사회에서는요, 노력만 원하지 않습니다. 노력에 노력을 더 원합니다. 더 큰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노력을 더 엎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된 겁니다. 내가 일반적으로 집중해서는 안 되는구나. 아예 그 속에 쏙 빠져야 되는구나. 지금은 저는요, 어느 정도 몰입을 하냐면 고객을 설득해야 된다고 제가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1시간, 2시간, 3시간, 심지어는 4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는 경우가 요즘에는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이 더 잘 되더라고요. 기존에는 내가 일반 사람들의 집중도였구나. 그런데 지금 뭐냐? 그 사람을 완전히 결단하기 전까지는 아예 내가 초몰입을 하고 있구나. 아예 몰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설명하지 말고 아예 설득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나만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고객은 이걸 원하는데 나는 고객의 원하는 거와 관계없이 내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상대방의 눈높이를 못 맞추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한때는 저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설명했는데 왜 사인업이 안 나오지? 왜 고객이 나와 함께 하지 않지? 왜 우리 제품을 구매하지 않지? 라고 해서 나는 이 일하고 안 맞나 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설명하면 상대방은 무조건 물건 구매해야 되고, 내가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무조건 나한테 사인업을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나는 뭐 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내 고객들이었더라고요. 나는 고객들의 선택권까지도 내가 가지려고 하니까
나도 힘들고 고객도 힘들게 하는 일이 왕왕 있었던 거죠. 내가 하는 일만 최선하자. 내가 하는 일은 뭐냐? 이 일에 대한 진정성과 제품에 대한 우수성과 제품을 선택했을 때 장점만 열심히 선택하고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게 하자. 그러니까 뭐예요? 제 마음이 너무 편하고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더라고요. 스위치를 온, 오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 내 할 일을 다 했어, 나머지는 어떻게든 되겠지. 그리고 주무시고 나서 그 다음날 나한테 에너지 넣어주는 거예요. 야, 학범아, 넌 잘할 거야, 넌 잘 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새로 시작하는 사람하고 그냥 매일매일 어제의 피로를, 그저께의 피로를 계속 가지고 가는 사람하고는 성공 확률이 누가 높을까요? 저희 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수영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딸 아이는 수영을 곧잘 했는데 저희 아들은 수영을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그때 군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 계속 가. 그런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가기 싫은 거죠. 왜? 물만 먹고 오니까. 제 아들한테 제가 그런 말 해줬어요. 아빠도 처음에 비행기 정비할 때 몰랐는데 지금은 비행기를 다 정비하는 걸 다 알아. 모든 사회가 똑같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처음부터 누구나 다 못하는 게 당연한 거야. 물 먹다 보면 나중에 물 안 먹는 방법도 익혀. 그리고 나서 아이한테 용기를 주고 또 가고, 용기를 주고 또 갔는데 2010 수영 대회에 아들이 50m를 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제 아내가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물을 실컷 먹더니 제대로 수영을 하는구나. 모든 일은 다 시작은 누구나 똑같이 잘 못하기 마련입니다. 얼마만큼 그 일에 재미를 느끼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나는 지금 물을 먹는데 어제보다 한 모금 덜 먹었어. 나도 한번 해보지 뭐. 그래, 한 번 더 해보지 뭐. 그래, 한 번 더 해보지 뭐.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너 도대체 어떻게 50m까지도 수영할 수 있었니? 라고 했더니 아빠, 결승점까지 가지 않으면 일이 끝나지 않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분명히 결승점이 있습니다. 결승점에 같이 멋지게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되실 겁니다. 같이 한번 멋진 삶,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함께 만들어 보시죠. 유충 파이팅! 감사합니다.